자, 지금 이벤트는 나왔죠.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줬었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한번 크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폭이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래서 조정은 불가피했는데 저는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 저점이 낮아진다며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또다시 못 높인다면 한 번 더 크게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이더리움 강세를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중요 채널과 향후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현재 시간 12월 11일 오후 6시 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 10년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노하우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 결과값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성과가 안 좋았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 10년치 노하우들을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됐다, 제 분석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기준금리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는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폭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발표가 되기 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승 가능성이 있더라도 올릴 자리에서 못 올린다면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제 96에서 98K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올라섰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음봉이 여기서 끝나고 내일 양봉이 뜨면 이때 당시의 조정보다 폭이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그럼 상승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결과로서만 보여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께 이 결과로서 좀 보여드려야 제 분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쇼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좀 결과값으로 좀 보여드렸거든요. 자, 저 또한 롱이든 숏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 타점대로 하시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수익이 날 거냐 이랬을 때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능성 높은 자리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스터디론 입장하는 방법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넷테이커 볼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시장가로 거래하는 이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을 비교한 지표거든요. 자, 이게 양수, 초록색이 양수인데 이 초록색일 때는 시장가 매수세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게 음수일 때에는 시장가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인데 공격적 매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30일 이동평균으로 부드럽게 보면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몰리고 있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지표가 강력한 이유는 단순 스팟 거래가 아니라 시장가 주문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심리와 단기 추세의 실제 압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시장가, 지정가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가는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내가 뭐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지정가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90K 이러면 내가 91K에 매도할 거야 이러면서 매도 주문을 걸어놓는 게 지정가. 그리고 매수도 89K에 내가 매수할 거니까 여기에 걸어둘 거야. 이게 지정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4년 중반부터, 이때부터죠.
2025년 가을까지 계속해서 음수 구간에서 유지가 됐거든요. 물론 지금도 양전환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매도 우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매도 압력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2023년 하반기 이때고 2024년 하반기 이때죠. 2025년까지 보는 건데 2025년 9월까지 딱 비교를 해보면 과거처럼 깊게 매도세가 들어오지 않고 조금씩 완화되면서 바닥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공격적인 매도세가 피로해지고 있다. 시장가 매수세가 아직 강하진 않더라도 매도세가 더 이상 가격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흐름은 보통 추세 전환 직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인데 올해 초 1월에서 4월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다는 거죠.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 이더리움은 1월 초에 약 1200달러 이 영역에서 바닥을 형성했거든요. 그리고 깊은 음수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하더니 좀 크게 보면 이때 양으로 전환됐거든요. 이때부터 시장이 폭발했다는 거죠. 물론 저점에서 폭발한 건 아니고 살짝 올라오면서 양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폭발했다는 것인데 자, 이때 3개월 동안 이더리움은 3배 이상 급등했죠. 새로운 사상 최고가도 기록했습니다. 즉 당시에도 가격이 먼저 오른 게 아니라 매도 압력이 완화됐고 양전환이 되면서 상승이 본격화됐다는 거. 이 정확한 순서를 밟았죠. 현재 상황도 이때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2025년 9월에 매도 압력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3개월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바닥이 높아지는 구간이 추세 반전의 준비 과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리고 지금 패턴의 기울기, 속도, 기간을 비교해보면 양전환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1월 달에 바닥을 잡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게 참 기대가 되겠죠. 물론 시장이 꺾이면서 갑자기 또 음수가 커진다면 꺾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숏 포지션 청산, 그리고 방어적 매도세 축소, 시장가 매수세 복귀, 그리고 현물 거래까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뭐 4,000달러 이상까지도 그냥 찍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무조건 찍는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비트코인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가 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은 저점의 폭을 높이는 게 더 커지고 있죠. 자, 이때 저점을 높이는 폭이 100달러 정도, 100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뒤로 한 200달러 정도 올렸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잡힌다면 지금 저점을 높이는 게 2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점을 높이는 폭도 비트코인보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가격대가 낮아서 이러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관점 중에 하나가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지 그걸 확인하자였거든요. 제가 지금은 지워놨는데 다시 한번 그어드리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자, 기준은 여기 저점에서 상승이 좀 나오기 직전의 저점입니다. 이 기준값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점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이 안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이 선인데 기준은 이 음봉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밀릴 때마다 개미 털고 올리고 개미 털고 올리고 그러면 지금도 개미 털고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물 기준으로는 그냥 이 밑에서부터 천천히 모아가도 좋겠지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선물 매매를 하실 분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를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3,100달러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아까 현물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에서는 그냥 담아보셔도 돼요. 근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선 개미들을 털고 들어 올릴 때 그때 들어가자는 생각입니다. 자, 물론 밑에서 내려왔을 때 관점이 온다면 제가 뭐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냥 이런 타점에서 잡아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크게 먹거나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개미들을 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추세의 저항을 막고
그 다음에 3,100달러 지지를 받고 들어 올리면서 이럴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계속 말씀드리죠. 결과론적으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냥 밑에서 모아가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개미들 털려고 어디까지 뺐다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물 매매하실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좋습니다. 근데 선물 매매하실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탈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진입가를 3,250달러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타점이 오더라도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저도 못 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차트를 계속 보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관점, 두 번째 관점인데요. 그냥 올라가는 관점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그냥 이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 중간값 저항 맞고 올라탈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편안하죠. 왜냐? 이 음봉의 중간값 그리고 이전의 정고점 가격대에서 가격대가 머문다면 올라탈 때 들어가면 그냥 상승 먹어요. 근데 이게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면 자, 물론 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자, 그래서 3,080달러 기준값을 이렇게 보면 직전에 정고점 가격이죠. 그리고 들어 올렸다가 지지받았다가 한번 크게 오르기 전에 지지를 또 보여줬던 구간. 제가 뭐 직전 영상에서도 이거 지지받으면 빅롱 나올 것 같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기대치가 살짝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밑에 있는 이 3,080달러 이탈됐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못 올라선다면 이 지지 라인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자, 이때는 손익비가 상당히 좋아요. 게다가 이 밑에서는 그냥 모아가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안 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더 한번 뺐다가 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물론 상황상 그냥 롱이 찾아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3,080달러 한번 지지 이탈했다가 이런 흐름에 딱 이럴 때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손익비 측면에서 봐볼까요? 다음 저항이 여기니까 뭐 현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300달러 10% 정도죠. 뭐 레버리지 매매를 한다면 최소 10배를 하더라도 뭐 100% 정도. 물론 100%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딱 이 구간이라는 거. 그냥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만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제가 개발은 했지만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나오거든요. 자, 정확하게 두 개 나왔죠. 그리고 셀 신호가 나오면 위에는 손절가, 밑에는 익절가가. 익절가에 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 정말 편안하시겠죠. 자, 게다가 지금까지 오늘 시점에서는 아직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롱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보조지표만 활용하셔도 좋겠죠. 근데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다면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드리는 타점대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 그리고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 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는 나왔어요.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 결정이. 그런데 고점을 못 높이면서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걱정은 많이 되시겠죠. 근데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살짝의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까지 다시 높아진다? 그러면 12월 대불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이더리움 강세를 외치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더 고점을 많이 높였고 저점도 많이 높였고, 그래서 이번 12월에 오히려 비트코인은 뭐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겠지만 이더리움에 집중하신다면 좋은 결과값이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오늘 분석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신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